있습니다. 네, 2시 50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 첫날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등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초에는 코스피 시장의 힘이 다소 좀 딸리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9% 상승하면서 1928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할 것 같은데 일중 차트를 보시면 오늘 계속해서 후반 들어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909선까지 오늘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폭을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전부터 상승폭이 컸지요. 오늘 1.9%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553.51포인트로 오늘 강세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일중 차트 함께 보시죠. 자, 코스닥 일중입니다. 오늘 0.5%, 0.4%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계속해서 넓혀나가면서 거의 2% 가까운 급등으로 오늘 장을 마감합니다. 새해 첫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200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60억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951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도 오늘 지수가 오른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0.3%,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오르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가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철강 금속업종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대형주 대부분 상승하는데요.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삼성 SDS가 8% 넘는 급등세, SK텔레콤, 신한지주, 아모레퍼시픽 등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오늘 11% 넘는 급등 장세를 연출합니다. 13만 7,200원, 14만 원대 근접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이고요. CJENM이 6%, 오늘 대장주, 모바일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가 7% 넘는 상승세, 게임빌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반등세가 크죠. 7%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로엔이 4%, 골프존 역시 4.9%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어디까지 상승세를 기록을 할까요? 오늘도 7% 이상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7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장중한 때 10%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로써 시총 상위 10위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제일모직이 99,200원, 상장 첫날 저가 이후로 주가가 쉬지 않고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공모가 53,000원 대비 3배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삼성 SDS가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40만 원대에서 내려왔죠. 27만 1,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30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8% 이상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삼성그룹주뿐만 아니라 이 현대 관련주, 현대글로비스도 급등하는데요. 5.8%까지 오르면서 30만 8,500원대. 오늘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연말 시멘트 관련주들이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성신양회입니다. 오늘 8.57%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월 중순부터 시멘트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성신양회가 만 원을 훌쩍 넘어서 11,400원. 오늘 성신양회뿐만 아니라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같은 관련주들도 모두 급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11%대 급등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 그리고 11월, 12월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새해 첫날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데요. 13만 7,200원까지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다음 카카오의 상승으로 코스닥 지수가 2% 넘는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오름세인데요. SKCNC가 오늘 8% 이상 급등하죠. 다나리 4%,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가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도 새해 첫날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말씀을 드렸고요. 3일의 마감 전략, 새해 첫날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중소형주에 따른 단기 수급 쏠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호금 파트너 연초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고요. 모멘텀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와, 오늘 김우신 파트너 신년 1월 효과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와, 오늘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 첫날은 코스닥이 음봉 발생이 있었던 흐름이었었고요.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음봉이 발생되면서 한 해 동안 좀 험난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은 그거하고 반대의 모습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시장은 작년보다는 오늘 하루의 흐름만 봐서는 충분히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미루어서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1월 효과는 지금부터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들이 중소형주 쪽 또는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주요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들을 오늘 많이 매수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은 확실하게 지금 상승 트렌드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1930선 이상에 올려놓고 마감이 되는 흐름이라면 뭐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기관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잘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같이 들어왔던 종목들 보게 되면 뭐 다음 카카오라든지 CJ ENM, KH바텍, 미디어플렉스 이런 종목들인데 대부분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에서 약간 좀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시면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흐름에서 기관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호하게 기간 조정을 준다면 계속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관심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뭐 오늘 삼성전자나 대우증권,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를 해서 관심 종목 편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예상체결 지수와 함께 오늘 이슈 정리해 볼까요? 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1924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900선까지, 1910선이 깨지면서 1900선까지 위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매수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한 수급과 함께 약간은 쏠림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뤄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으로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자체는 크게 늘지 않은 전반적인 1월 첫날의 첫 거래일인 만큼 큰 흐름 자체는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죠.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볼 수 있는 며칠 전과 동일한 현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오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산하게 장을 마감할 것으로 좀 판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비금속 업종, 특히나 이제 시멘트 관련 업종이 금일의 가장 큰 탑픽이라고 한번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 오늘은 건설업종,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그 여파로 오늘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이 약세를 띠는 모습이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죠. 허윤정 연구원님. 네, 오늘 중소형주 정말 뜨거운 새해 첫 거래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코스피 대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장중 내내 보여줬고요. 동시호가 직전에 장중 고가를 좀 형성을 했었는데 고가 부근인 553.2에서 5 정도 사이에 마무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남북 경협주들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이 밖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이런 포털 사이트라든지 혹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초강세 흐름을 보인 점을 특징으로서 함께 안내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기관들이 1월장에서는 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이는 그런 경험이 좀 많았었는데요. 일단 지난해 말부터 지금 오늘까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 코스닥 시장으로는 보여주고 있어서 강한 좀 특징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도 강세지만 중소형주 중심으로 급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인터넷 업종 자체가 무려 9%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고요. 다음 카카오 때문이죠. 디지털 컨텐츠, 오락문화 업종도 2, 3%대 업종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가 확인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월 2일 새해 첫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해 말 워낙에 시장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으로 올해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코스피 시장은 0.57% 오른 1926선, 코스닥 지수는 1.98% 오른 553포인트 근처에서 장을 마감을 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가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1926포인트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이죠. 시멘트 관련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 비금속 업종이 5.52% 가까이 급등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서비스 업종과 의료정밀 업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서비스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들이 어느 정도 많이 포함된 그런 업종군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한 상승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동부건설의 어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서 오늘 건설주들이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부건설은 관리 종목이 지정됨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된 그런 상황이고 오늘 대우건설이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5,59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4%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현대건설 또한 2% 이상 그리고 대림산업도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건설업종 자체적으로 유가 하락과 맞물린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투심과 함께 그리고 동부건설 이벤트로 오늘 건설업종이 크게 약세를 띠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지속적으로 수급과 함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제일모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8% 이상 또다시 급등하면서 17만 1,0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1월 5일 장 마감 후에 FTSE,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체인지 지수와 함께 그다음에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편입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그 펀드를 추종하는 그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연일 제일모직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제일모직과 함께 얼마 전에 또 상장했었던 삼성 SDS 또한 오늘 8%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부분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오늘 또다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작년이죠. 11월 30일 날 바로 작년에 현대기아차가 이제 중국에 신설 공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면서 호재성 이슈는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도 회복에 일조할 만한 그런 큰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엔저 현상에 따른 그런 영향이 앞으로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영향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기아차는 오늘 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현대기아차 그룹이 중국의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면 현대위아 같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17만 9,5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또다시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다시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정유주들 또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또 하락해서 84,000원을 기록을 했고 GS 또한 150원 빠져서 39,850원에 하락세를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핫 종목과 핫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멘트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12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이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호조세가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멘트의 어떤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유연타 가격, 원재료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더욱더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이 시멘트 관련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쌍용양해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13,9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성신양해가 9% 이상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인터넷 관련 업종도 오늘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NH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게임이 해외 출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6%대 강한 상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지금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사업에 대한 그리고 SK그룹의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SKCNC가 오늘 8%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오늘 담배값이 인상이 됐는데요.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소매점의 어떤 마진 축소에 따라서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KTNG에 대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하락세를 딛고 오늘은 KTNG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금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쌍용양해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건설업종은 대부분 약세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렇게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일본은 이제 1월 2일 신년 네. 휴장으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아시아장에서 열린 곳은 홍콩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 2%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항생 H주 12,221.4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지수는 0.69% 상승한 23,765.7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지표 호전에 따른 부동산주의 주도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1월 초 홍콩 증시 첫날부터 상승장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들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 매수 물량 또한 풍부한 모습인 만큼 증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아시아 증시 강세 움직임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 증시는 오늘 신년 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휴장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냈던 하루였는데요. 아시아 증시, 홍콩 증시도 2%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됐다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에 띄나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움직임은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5%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다음카카오가 11%의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시장 부분의 어떤 투자 본격적인 행보,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그리고 카카오의 본격적인 시너지 발생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고,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14만 주 가까운 매수세가 좀 기관들 쪽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CJ ENM이 6% 이상, 6.7% 정도의 역시 급등 마감을 보였는데요. 배급 영화인 국제시장이 6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죠. 주말이 지나면 700만 명 돌파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3분기까지 2개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었는데요.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투신권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오늘 전반적으로 컴투스와 같은 게임주들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 밖에 서울 반도체가 8%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투신권의 대량 매수세 17만 주 이상 17만 주 가까이 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골프존이 6%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인 점 특징으로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들의 동반 강세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RF텍이 상한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 이 밖에 이렌텍 등도 초강세로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무선 충전 상용화가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좀 이어졌죠. 지난해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강했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속도 자체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소 좀 주가도 하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가 바뀌면서 기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KG이니시스도 견조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모바일 거래 규모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핀테크 관련된 그 테마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뉴입니다. 한글로 뉴였었는데요. 영어 뉴로 일단 종목명이 이제 변경돼서 상장이 됐습니다. 올해 마진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장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볼 차례죠. 와우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00원대 다시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세한 동향 전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1,100원 선을 넘어가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원인이 무엇이냐? 역시 달러가 많이 움직인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오전 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달러는 인덱스는 10시에 개장을 하죠. 10시 개장 이후로 갭상승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는 이제 반대 통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유로, 그 다음에 유로,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의 크로네, 그 다음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이 반대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달러의 가격이 어떠냐, 상대적 가치를 논하게 되는 건데,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반대 통화는 다 급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고요. 호주 달러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달러 등등 모두 다 급락을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달러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들어서 1월 7일 그리고 1월 8일 연달아서 FOMC 그 연준의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고용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 당연히 달러 가격도 연중 최고치로 계속 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 달러 가격을 원래 이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 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고점이 없다라는 거는 신고가라는 얘기는 위쪽을 더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신고가 모습을 갖고 그리고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1,100원대를 강하게 오늘 돌파를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내지 이제 조정 이후의 상승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희진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 원달러 환율 동향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만나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의 매도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확인해보죠. 네, 수급 특징주에 앞서서 일단 전반적인 큰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289억 원, 3시 기준으로 289억 원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2천억 가까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이러한 수급에 일부 종목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굉장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령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무려 516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순매수 물량은 어디서 받았냐? 바로 외국인들이 오늘 500억 넘게 가까이 삼성 SDS를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히려 그 반대로 또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제일모직을 350억 가까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장 많이 또 매도한 그 기관은 320억 가까이 매도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관의 물량은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의 물량은 기관이 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지수에 이제 편입이 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크게 매도화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이후에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삼성 SDS를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을 오늘 또 100억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서 NH엔터테인먼트를 64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H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크루쉐이더 퀘스트라는 게임이 글로벌에서 300만 이상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KCC, 한진칼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는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물산, LG화학, 삼성생명 순으로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1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모직이 1등을 기록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286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월 8일 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잠정치가 나올 예정인데 어느 정도 이제는 실적이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매도세는 삼성 SDX가 510억 가까이 매도, 현대차 97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 SKCNC, 대한항공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3시 15분 지났죠.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도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선물시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우리 새해 첫 거래일은 지난 거래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245.5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납세일에 대한 급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이루어졌고요. 지난 30일 거래일 때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매도세 자체도 완화되면서 시장 반등을 좀 이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전략은 코스피의 1900포인트를 하락 지지선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반등 장세를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1900포인트에서는 작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지지선을 기반으로 한 반등세의 유입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주는 바로 2015년 첫 옵션 만기일이 들어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로 인해 변동성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변동성 확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구간에서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권들을 확실히 확보한다라면 시장은 좀 트렌드적인 상승세를 다시 한번 만들면서 2000포인트를 도전할 수 있겠고, 만약에 만기 구간 때 시장이 7차 이탈한다라면 1900을 기준으로 한 박스권 전세에 연출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은 반등적으로 좀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서 다음 주장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오늘 상승세로 끝이 난 선물시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수급 특징주 코스닥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요. 1월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봅니다. 네, 금일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은 KUH바텍과 다음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밖에 기관은 다음카카오를 무려 180억 원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었고요. CJ ENM의 경우에도 중복된 지금 매수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게임주와 IT 중소형주에 관심을 보였고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든지 미디어 엔터 쪽에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 종목은 외국인은 게임빌과 이오테크닉스가 1, 2위를 차지했고, 기관 쪽에서는 조이맥스와 AD 테크놀로지가 1, 2위 매도 상위 종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이렇게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1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1월 시장 전략 좀 큰 그림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가볼까요? 네, 코스피는 금일 장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1월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장이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1월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제일모직의 흐름이 일단은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월 8일 날 있을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잠정치가 얼만큼 나올지, 얼만큼 시장에 부합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I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ES라든지 이런 단기 이벤트성의 그런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유가 하락에 따른 그런 그 정유주라든지 자동차 관련해서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 장세는 변치 못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여전히 좀 특정 종목에 따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제시했습니다. 자, 중소형주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1월은 일반적으로 기관들의 경우에는 매도세가 좀 출회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고배당주 중심으로의 매물이 출회되는 시점인데 오늘 시장의 하루만 수급을 놓고 1월의 시장을 지금 단정 짓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런 계절성의 요인들까지 좀 감안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닝 시즌 본격화되면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그에 따라서 대형주는 변동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반면 2월쯤부터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지금 그 중소형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해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은 더 1월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중계 함께 하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중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작 굉장히 좋았던 2015년 첫째 거래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